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소리 대선 기간에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월 10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이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제가 왜 놀랍다고 표현을 드리나 하면은 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무슨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지금은 나갔지만은 김종인 같은 청갈선대위원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30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같은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후보와 지금 찰떡궁합을 맞추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호남 민심을 책임지는 이낙연 경선에서 맞수 이낙연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철수는 거의 단기 필마죠. 자, 거기다가 중앙선대위도 보면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대위가 이태규 총괄본부장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저도 한번 경험을 했지만은 그쪽에 공보라인이나 대변인 이런 체계도 상당히 지금 허술합니다. 허술한 이 상황에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놀랍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특히 안철수가 속한 국민의당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3명이 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대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대표가 많죠. 지역구 의원이 많죠. 자, 지역구 의원들은 현장에서 일선에서 표밭을 누빕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열심히 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후보를 위해서 자기 지역구는 자기가 본인이 잘 아니까 현장에 다 누비고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죠. 이재명도 윤석열도 있는데 자, 안철수는 없습니다. 안철수는 그런 사람도 없는데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제가 놀랍다는 표현을 드리는 것이죠. 윤석열과 이재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핸디캡 투성이인 안철수 상승세가 상당히 놀랄 정도인데 또 특히 단기 필마로 거의 단독 플레이를 하는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론조사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금 분명한 추세는 1위 이재명, 2위 윤석열, 3위 안철수인데 1위, 2위 지지율은 같이 떨어지고 3위 안철수의 지지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느 시점에 지금 2달 남았으니 어느 시점에 또 이것이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이재명도 그 전에 골든크로스 이야기했을 때 윤석열을 따라잡는다고 했을 때 설마 코웃음을 치릴 정도로 어렵다고 봤지만은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안철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지 말라는 보장은 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여론조사가 그렇지만은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KSOI 이 조사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자, 이재명은 일주 전보다 3.4%포인트가 내려가서 37.6, 윤석열도 1.9%가 내려가서 35.2, 안철수만 5.9가 올라서 15.2%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사가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조사가 7일, 8일 그러니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실시가 됐죠. 그런데 그 전날, 목요일, 6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 이준석 사퇴 결의안을 내려고 할 때 윤석열이 밤중에 가서 사실상 이준석을 구출해 오는, 화해를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당 내분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면은 그 이후는 그 다음날부터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 실시된 여론조사가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안철수가 상당히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단일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와 야권 단일 후보 경쟁력 조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합도 조사는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을 놓고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경쟁력 조사는 이재명을 딱 상정해놓고 이재명과 안철수, 이재명과 윤석열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이 KSOI 조사 보면은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37.3, 윤석열 35.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차로 안철수가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죠. 역선택이 어느 정도 끼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민주당 지지층이 여기 응답을 하면서 좀 본선에서 좀 약할 것 같은 안철수를 오히려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의 상대로 안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같은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선택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저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조사에서 야당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지지층만 이렇게 분류해서 조사를 하면은 분석을 하면은 윤석열이 오히려 한 10%포인트 이상 앞섭니다. 안철수에게.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 여야 지지자가 다 모인 공간에서는 역선택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그런데 만약 이 역선택 얘기만 할 수 없는 조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쟁력 조사죠. 경쟁력. 이재명을 딱 상대로 해서 이재명 상대로 윤석열, 안철수 차례를 이렇게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 안철수가 유리하게 나옵니다. 자, 오늘 MBC에서 하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경쟁력 조사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맞붙었을 때, 이재명 44.5, 윤석열 39.2.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수치가 이재명이 더 높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뭐 윤석열이 앞선다는 조사도 있지만 이 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MBC 조사에서 이재명을 안철수와 붙였을 때는 오히려 안철수가 43.5, 이재명이 38.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이재명은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고, 이재명이 안철수와 붙었을 때는 안철수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들어간 조사에서 이재명과 안철수를 붙였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아니고 안철수를 선택했다. 이것은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죠. 물론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그때 이낙연 후보와 상당히 접전을 치르면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좀 아직까지도 불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지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숫자가 과연 이렇게 많을 것이냐.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여기에서는 어떤 역선택이 개입됐다기 어렵다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안철수 바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판세 해석이 안 될 정도입니다. 물론 여권 지지층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하는 그것이 이제 역선택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또 그것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안철수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판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 윤석열 지지율 하락, 이것의 반사 이익을 안철수가 보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당 내분이 수습된 상황에서도 이 지지율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그 다른 요인들, 뭐 부인 김건희 씨 문제나,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또 안철수의 지지가 윤석열의 지지층이 안철수로 좀 옮겨간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당 내분 봉합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의 반사 이익을 안철수가 어느 정도 받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이것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원인들을 보면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비호감 대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재명
윤석열 다 비호감이다. 호감이 안 간다. 이재명은 뭐 대장동부터 형수욕설, 최근에는 또 아들 뭐 성매매 의혹, 상습 도박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 비호감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그전에 고발 사주 이런 거 있었지만 그것은 뭐 거의 희석이 됐고 부인 문제, 어떤 그 학력 가장, 경력 과장 뭐 이런 문제, 또 장모 문제 이런 것이 비호감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호감도 조사에서 보면 1위로 나오는 안철수가 실제 이 지지율 조사에서도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호감, 두 사람이 비호감이기 때문에 호감도 1위인 안철수가 지금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하는, 이 두 사람을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죠. 오늘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윤석열 모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퍼주기 경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이재명의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탈모 방지제 건강보험 적용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사병 월급 200만 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안철수가 아니 사병 월급을 200만 원이나 주면은 직업 군인인 부사관이나 장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 허점을 짚으면서 또 공격을 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2030 세대의 안철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안철수는 원래 10년 전에 처음에 그 신드롬을 일으킬 때 그때도 청춘 콘서트라는 전국을 다니면서 그 박경철 시골여사 이런 사람들과 청춘 콘서트라는 걸 해서 인기몰이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2030 쪽이 이 안철수 쪽에 많이 호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민주당이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불과 1, 2주 전에 그때 안철수의 지지율이 5% 선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에게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야권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어떤 자리 같은 것을 많이 오픈을 할 텐데 그때 뭐 안철수도 김동연도 뭐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러브콜을 했죠. 그런데 지금 15%까지 올라가고 윤석열과의 단일 후보 가상 막 여론조사 같은 것이 계속 쏟아지고 하니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오늘 강병원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를 넘어서 윤석열 아바타란 얘기가 나온다. 자, 이명박의 아바타 이것은 2017년 대선 때 많이 써먹었던 이야기죠. 문재인 후보 쪽에서. 자, 그리고 이 윤석열 아바타 이 이야기는 지금 후보 단일화, 공동정부론 이것까지 나오니 지금 민주당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공격은 전략상 실책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안철수가 한참 올라가는데 민주당에서 안철수로 공격을 하면은 안철수는 더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존재감이 막 상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윤석열과의 후보 단일화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정도 지지율 15% 정도라면은 안철수가 15%고 윤석열이 그거보다 한 배 정도 30%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단일화 하기가 어렵죠. 어차피 단일화 해도 본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우를 염려해서 공동정부론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단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단일 후보가 안 된 후보에게 국무총리를 준다든지 어떤 뭐 DJP 연합처럼 지분을 주는 자 그런 그 이야기들도 공동정부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그 단일 후보 경쟁을 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한쪽이 질게 뻔한데 이기는 사람이 마치 이 시혜를 베푸듯이 뭐 자리 주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안철수 지지율로는 그걸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거는 그냥 굴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도 어느 정도 2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윤석열도 뭐 20% 뭐 후반이든 안철수가 전반이든 그 정도 상황이 돼서 10%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안철수에게도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 단일 후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원래는 2월 1일 설 연휴 전에 전격적으로 단일 후보가 이루어지면은 되면은 상당한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성산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가 2002년 노무현 3위였던 노무현이 45일 만에 이렇게 1위로 올라서는 그 비교를 한번 해드렸죠. 갤럽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만큼 대선 막판의 후보 단일화는 상당히 파괴력이 큽니다. 컨벤션 효과가, 시너지가 막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설 연휴 전에 하면은 좋겠지만 시일이 급박을 하고 둘 사이의 이 지지율을 좀 더 추세를 보고 나서 단일화를 하려면은 1월까지는 양쪽이 같이 막 뛰고 윤석열, 안철수가 따로따로 막 뛰고 2월에 들어서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는 이제 대선의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됐고 만약에 단일화 협상, 뭐 공동정보론까지 다 포함이 되더라도 단일화 협상 결과 안철수가 윤석열의 보완제가 될 수도 있고 윤석열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보완제가 되면은 윤석열에게 부족한 2030, 또 중도 이 지지층들이 이 단일화 과정에서 뭐 숫자 그대로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안철수 지지자가 다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이 온다고 보면은 이 보완제, 안철수가 보완제가 돼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의 대체제가 안철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일화 이 여론조사 결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윤석열은 오히려 안철수의 보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가 뭐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든 저 경우든 반문재인 진영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지지자, 안철수 후보 지지자 이 생각은 다 다르고 하겠지만은 정권 교체라는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안철수가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탄 것이 반문재인 진영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그전처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다면은 이 안철수 상승이 좀 부담스럽지만은 지금은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이 된 상황이고 이것을 반등시킬 만한 그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외부에 있는 안철수가 이 어떤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안철수의 상승은 정권 교체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전에 윤석열이 막 거의 뭐 대세론까지 막 가기 직전까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의 급부상이 정권 교체에 불리하지만은 않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